저희 어머니가 매번 이제 차례상을 준비했는데 안 하니까 어색하셨나 봐요. 저희 가족 4명이서 절을 하고 그랬습니다. 워낙 요즘에 이혼율이 그냥 다 높아요. 실제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좀 진정세로 완전히 돌아섰나? 네.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는 혼자 살다가 명절 때 되면 가족 보는 기분으로 이제 사는데 그거마저 오지 말라고 하는데 막 첩첩산중으로 안 좋은 게 겹치는 거예요. 기억에 남는 건 이 나훈아 이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멘트를 했잖아요. 네. 때는 요때다 하고 이제 574도를 맞은 한글달을 기념해서 한글달 특집 섭외 1순위 훈민정음 한글 지음.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아. 야마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쇼부 본다. 일본의 은혜 부답을 하자라는 음악 보급 운동에 주도했던 변호사 하면 정말 법정에서 막 이렇게 변론을 멋있게 할 것 같은데 네.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상처 바랍니다. 2020 신조어 테스트 네. 몇 가지 신조어를 좀 갖고 와봤어요. 전공, 실태, 부취. 아, 나 그거는 구독 취소. 맞습니다. 복잡한 사안 하자. 복잡한 세상 네. 편하게 살자. 네. 아, 요거를 알겠다. 아, 요거를. 네, 맞습니다. 추석 연휴하고 맞물린 또 10월 3일은 개천절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개천절 집회에 대한 좀 우려가 좀 많았습니다. 보수단체가 이날 집회를 좀 예고해서 정부도 어떻게 대응할지 좀 관심이 모였었는데 이제 보니까 광화문을 다 막아서 우려했던 상황은 좀 벌어지진 네. 않았던 것 같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출입을 거의 통제를 했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10대 미만의 차량 시위에 대해서 금지 통보를 우선적으로 했었고요. 네. 법원에서 일부 차량 9대 규모의 합법적인 차량 시위는 일부 좀 열어놨어요. 네네. 그래서 일부는 하신 것 같아요. 강원도 내에서도 차량 시위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경찰이 차량 300대, 그 경찰 버스 있죠? 네. 그걸로 광화문을 아예 둘러쌌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그 광화문으로 통하는 주요 골목길 뭐 이런 데까지 다 뭐 2중, 3중으로 차단을 해서 우려했던 뭐 큰 소요는 없었던 것 같고요. 반대로 시위를 주최를 했던 분들은 좀 격앙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보수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이것도 뭐 하나의 합법적인 민의의 표현인데 너무 네. 제한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반응도 내놨던 것 같은데 국민 대다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지에 대해서는 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0월 3일 날 집회에 이어서 네. 또 10월 9일이 금요일인데 한글날 또 연휴가 이어지잖아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때도 또 하겠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의사 표현은 하시더라도 가급적 이 방역 상황이 엄중하다는 거를 좀 인식을 하고 뭐 좀 열린 공간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미묘하게 저는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예. 일단은 정치적인 의견을 표출하는데 집단적으로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하지만 근데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거 말고 시선을 돌리면 그만큼 모이는 곳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관광지든 어딜 가든 그 정도 이상의 모이는 곳은 많기 때문에 그럼 그곳은 왜 두면서 이곳은 왜 막냐라는 쪽으로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 또 마땅히 그거를 설득하기 어려운 논리에 봉착을 한다. 그래서 이건 규모의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수백 대가 모여서 수천 대가 모여서 하는 거는 막는 게 당연하다고 보지만 10대도 좀 너무 과하게 제한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를 시발점으로 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통제 못하는 상황으로 퍼질까봐 이제 막은 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여기 강 변호사 왔으면은 또 열변을 토할 수 있겠죠. 당내를 향해서 또 하지 말자고 또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요번 추석이 이제 연휴가 끝나면서 이렇게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 내놓은 것도 보면 좀 너무 조용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우리가 돌아가 보면 우리 강원도 이슈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이제 이슈였지만 뭐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부대 근무할 때 휴가 문제, 그 공무원이 뭐 월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피격된 거 북한에 의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강원도 같이 이렇게 보수세가 좀 큰데도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뭐 이렇게 공감을 하거나 많이 호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히려 원래 추석 때가 되면 정치적인 이슈 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차기에 뭐 지방선거 또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많이 나올 법도 한데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차분하지 않았나. 코로나19가 다 덮었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걸로 보는 건지 아니면 방역을 방해하는 불법 집회로 봐야 되는 건지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떤지. 네, 사실 이제 이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는 이제 민주화 운동을 또 촉발시킨 또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기본권인데 이 기본권이라는 게 뭐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라는 이제 너무 위험한 위중한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일부 표현의 자유와 이제 집회 시위를 자유를 제한을 한 거고요. 네. 제한도 이제 그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또 이제 법원에서도 이제 9명 이내 인원이 차량에 탑승을 한 채 이동을 하는 것은 이렇게 뭐 신고한 인원이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뭐 교통 방해라든지 방해가 된다고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법원에서도 아예 전면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정말 최소한의 규모로 최소한으로 이제 허가를 해준 것이 지금 이렇게 개천절 집회, 차량 집회로 이어진 거죠. 저는 이제 뭐 이게 법조 기자도 계시고 변호사님도 나오셨으니까 최근에 어제가 아니죠. 지난 4일 날 그 모 유명 드라마가 이제 막을 내렸죠. 비밀 그거요? 네네. 모 방송사의 네. 검찰과 경찰을 소재로 한 네네. 드라마. 저도 이렇게 좀 뭐 재밌어서 자주 보는 편이었는데 거기 안에 모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검찰과 경찰 관련된 이슈들을 드라마 형식으로 많이 녹여낸 것 같아서 좀 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굉장히 감수를 잘했다. 감수를. 예, 누군가가 법조인이 뒤에서 이렇게 이제 잘 자문을 봐줬다. 해줬구나. 사실 이렇게 일반인들이 법조인이나 재판이나 검찰, 경찰 이 사람들이 일하는 걸 잘 모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언론을 통해서 보는데 굉장히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변호사 하면은 정말 법정에서 막 이렇게 변론을 너무 쉽게 할 것 같은데 네. 딱 가서 보면 네,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상처 바랍니다. 거의 한 1분 미내로 변론이 이루어진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드라마를 통해서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잖아요. 네. 경찰, 검찰, 수사권 정말 조정이라는 첨예한 갈등이 있는 상황을 굉장히 잘 감수를 받아서 비교적 현실적으로 풀어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누군가 저 법조인이 여러 명이서 감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작가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의 생각을 잘 담아서 한 것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저는 사실 페이스북이나 어디서도 본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네. 우리나라 정치는 사실 뭐 법대 나오고 뭐 정치 뭐 전공하고 뭐 이런 사람이 하는 것보다 작가가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가가 추구하는 그런 우리가 드라마 잘 만들잖아요. 네. 거기서 나오는 그 가치관이나 이런 게 그게 현실화되면은 정말 좋거든요. 그 아마 검경수사권 우리 비밀의 숲도 그렇고 진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좀 좋은 세상은 이 작가들의 생각, 드라마 작가든 영화 시나리오 작가든 그런 생각에서 뽑아서 배울 수 있는 게 더 많다. 그래서 우리 강원 기자회견 작가님도 정말 대단하시다. 근데 거기서 저는 좀 뭐랄까 우리 전문직 드라마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의사를 소재로 하거나 지금처럼 뭐 검찰이나 경찰을 소재로 하거나 뭐 정치 소재로 뭐 많은데 여기 보면 기자들이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검찰, 경찰 맞아요. 사이에 어떤 이슈들이 막 불거지고 갈등이 불거지는데 기자들이 없는데 마지막 회에 보면 기자회견을 하러 가는데 그 상황을 뭐랄까 대비시켜서 경찰에서 하는 기자회견은 구름대같이 기자들이 몰렸는데 반면에 검찰 그 주인공이 하려고 했던 거기는 텅 비어 있고 기자실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여론의 흐름을 그 작가가 뭔가 그 상황을 통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 그 드라마 만드신 제작진에서 기자들이 항상 이런 드라마에 등장하는 기자들의 어떤 모습들 그런 것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렇게 공감이 안 가는 부분들도 많은데 공감이 가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기자들도 직업적인 어떤 사명감과 또 회사의 어떤 논리 또 그다음에 자기의 이해득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 아닌가. 뭐 그런 것도 조만간에 또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저희 한번 들더라고요. 작가로 도전. 기자 열전. 그런 뭐 역량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어떤 직업적인 윤리 그러니까 정의라고 각각 다 정의라고 얘기하시는 것들인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공정이고 정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드라마 아니었나. 네. 나 좀 오늘 두 분 나오셨길래 어제 또 예. 네. 언급했지만 좀 우리 주변에 남용되는 신조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 신조어 테스트 네. 몇 가지 신조어를 좀 갖고 와봤어요. 문제를 내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참. 네? 설참? 네, 설참. 뭐 새참도 아니고 설참입니까? 아니 근데 이런 건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설참. 만들고 네. 이렇게 맞추라고 하니까 모르죠.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근데 저도 잘 몰랐습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저도 좀 익숙하지 않은. 뭐예요? 거. 설참? 설참은 설명 참고. 아, 줄임말이네요. 설명 네, 참고. 설명 참고. 이게 요즘 유튜브를 아.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가 이제 그 유튜브 계정자가 영상이나 뭐 제목에 미처 다 하지 못한 거를 영상 아, 아래 아래 설명을 저, 참고해라라고 예, 해서 설명을 설참. 참고하세요? 그걸 아. 줄여서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럼 다른 단어들 쭉 말씀드릴게요. 이 중에 아는 게 있는지 네. 한번 임구, 임. 구, 또 전공, 실태, 구취. 아, 나 그거는 구독 취소. 맞습니다. 이미 구취했어요. 네. 그건. 다 유튜브하고 좀 관련된 리을 시읒. 전체 공개. 아, 잘못 쓰셨어요. 전체 맞아요? 공개? 네, 아. 전공은 전체 공개 맞습니다. 공개. 실은 티내지 마라? 실태? 태는 어입니다. 어이. 실태. 그걸 모르실 수 있어요. 네. 유튜브를 아, 유튜브 아니야, 하는데. 유튜브 안 하는데 유튜브 용어 자체. 뭐 좋아요, 뭐 구독, 네, 뭐 구독. 좋아, 알림 네, 설정. 네. 알림 설정 여기 없나? 좋아요가 있으면 실태. 싫어요도 있겠죠. 그러니까 싫어요, 테러. 아, 싫어요.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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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네, 계속 싫어요를 이거 잔뜩 이렇게 누르는. 이렇게 되는 거 계속 누르는. 네. 아, 임구. 임구. 임구는 이미 구독. 아, 이미 이미 구독. 이미 구독했다. 임구. 임구. 아, 그러니까 이게 네. 좀 우리 그런 거는 이렇게 우리 저 문자 메시지나 보낼 때 알아. 그럴 때 이응 쓰는 거. 또 그다음에 난감한 경우 뭐 눈물 흘리는 유유. 뭐 이런 느낌. PC 통신 시대. 아니 뭐 근데 저 그거 하나 이응이응처럼 네. 요즘에 많이 쓰는 게 있대요. 뭐요? 맞춰보세요. 지읒, 비읍, 지읒, 이응. 아, 저는 압니다. 역시. 이것도 웹상에서 온라인상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저 말씀드리자면 길어질 것 같아서 정보 종료. 아, 정보를 정보 좀 달라고. 달라. 그러니까 뭐 어떤 요즘 온라인들 많이 구매를 하잖아요. 뭐 보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이렇게 적어 놓으면 정보를 달라는 그 뭐라고.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띄고 오면 안 줄 것 같아요. 정보 알려주세요. 아니, 몰라도 알고 제가 아는 척하고 나 이거 알아. 어렵네. 변호사님도 또 저는 그 신조 말고 인싸 용어 제가 또 인싸 용어가 인싸시니까요? 강하잖아요. 그 예를 들자면 오늘 한재영 기자님 꾸안꾸 괜찮은 것 같아요. 꾸안꾸? 꾸안꾸. 여자들은 대부분 좋아요. 아실 거예요. 네. 꾸안꾸. 꾸안꾸 이제 꾸미지 않은 것 같은데 은근 꾸민 꾸안꾸. 꾸민. 꾸안꾸. 꾸안꾸.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 우리 복사 편사를 하자. 뭘요? 뭐 이런 복잡한 세상 네. 편하게 살자. 네. 요거는 알겠다. 요거는 네, 맞습니다. 복수 편사. 위험 영화에 나오는 멘트인 줄 알았어요. 네, 이학생 제가 이제 이렇게 요즘에 슬세권이 최고지. 실세권? 슬세권. 습세권? 슬세권. 슬세권? 네, 슬. 슬. 역세권은 이제 지하철역 네, 근방에 지하철역 있는 가까운 거. 숲, 슬세권은 슬리퍼 신고 지하철역 슬세권이. 슬세권. 네, 그런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은 낄끼빠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알 것 같아. 아시죠? 낄 때 끼고 빠질 네. 때 빠져야 된다. 이거 좀 오래됐나 봐요. 네. 아시는 거. 근데 아니, 근데 요즘에 이게- 공부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젊은 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어떤 매체 또는 메신저 이런 것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저기 전달이 안 되니까 네. 짧게 쓰는 단어, 또 그다음에 줄여서 쓰는 단어, 또 아예 그 자체가 어떤 특정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로 바뀌는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은 전혀 대화에 낄 수 없는. 네.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원래의 맞춤법이라든지 어떤 한글이 갖고 있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법칙 체계를 무너뜨린다고 할까? 물론 이제 지금은 과거처럼 뭐 대단히 높임말이나 뭐 되게 좀 격식 있는 표현 뭐 이런 것보다는 대체로는 다 표현이라든지 한글을 쓰는 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안 맞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춤법 무시하고 띄어쓰기 무시하고 뭔가를 쫙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그 자체가 고착화돼 버리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특정 세대에 특정 시기에 특정 세대만 썼던 단어들이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게 돼버리면 원래의 어떤 취지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이걸 물론 뭐 재미로 네. 또는 뭐 그 특정 학교 다닐 때 뭐 쓰는 어떤 단어라면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쓰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글 파괴. 그렇죠. 네, 한글 한글 파괴 파괴의 문제가 제일 심각한 네.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외래어라든지 아까 뭐 우리가 일제식 그 잔재들 그 찌끄러기들을 새로 이제 다시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무분별하게 외래어를 우리말로도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무분별하게 외래어를 갖다 쓰거나 또는 의미를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한글이 파괴되는 것 같은 것들은 이게 뭐 재미로 즐기기에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좀 쉽게 보면은 소통이 안 되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똑같은 TV를 보고 있는데 요즘에는 다 맞춤법을 맞춰서 쓰지 않더라고요. 이런 신조어, 외래어들이 그대로 표기가 돼서 나오니까 부모님이 TV를 보시다가는 저기는 왜 방송사인데 오타가 저렇게 있니? 그렇죠.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네. 있고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막 부모 자녀 간에는 더더군다나 요즘에는 대화가 많이 단절돼서 문제가 되는데 서로 더 이상 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게 또 다른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또 그리고 신조어가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 언어도 변하듯이 그런 시대상을 좀 반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1922년에 한국 최초로 신조어 사전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등록된 신조어가 셀러리맨, 핸드백, 다혈질 이것도 한때는 신조어였다고 해요. 뭐 전업주부, 신세대도 한때는 신조어였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저희가 일상에 쓰는 단어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국립국어원이 그 신조어 10개가 생기면 그중에 7개는 소멸된다고 발표를 생명력이 길지 않다는 네, 얘기죠. 신조어가 그렇게 오래가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대에서 모두가 공감하면서 써야 이게 오래 살아남는 거지. 뭐 그렇죠. 저희가 하는 뭐 설참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기가 쉽지가 아까 또 않으니까요. 뭐였었죠? 버스 카드 충전? 버카충. 네. 문상은 아세요? 문상. 나 이번 생선으로 문상 받았잖아. 생선은 고등어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무슨 상이니까 생선은 아세요? 생선. 이게 두에. 생선? 네. 생선을 아시면 피쉬? 이번 생일 선물로 문화상품권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문상이 문화교육 이런. 그러면 빨리 돈 갖고 와서 버카충 해. 생선으로 문상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신조어로 이렇게 반말 단어 쓰는 게 아니고 문장을 만들어 버리니까 아예 못 알아듣는 거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니 저기 군대에서 왜 그 암호라는 게 있거든요. 네. 암호 말고 이게 통신을 할 때 저기 도청이나 감청을 못하게 네. 그런 이제 표가 있어요. 아예. 숫자로 기호로 막 표기하면 그걸로 전달하면 이제 우리끼리는 아는 거죠. 그게 막 분실되면 큰일 나는 건데 왜냐면 전 군에 있는 암호를 다 바꿔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쓰면 진짜 이건 북한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전혀 도청 감청을 못 하겠는데. 네. 생선, 문상, 버카충. 근데 뭐 요즘 기사 제목도 이런 트렌드에 맞춘다고 뭐 그런 유행어나 신조어 많이 쓰잖아요. 근데 좀 공식 사용은 어느 정도 좀 신중하게 써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뭐 좀 있습니다. 지자체들도 뭔가 이게 한글을 사용하면 뭐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저렴해 보이거나 좀 이렇게 뭔가 의미가 안 산다 그래서 영어식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 같아요. 좋은 말들도 많은데 굳이 그렇게 뭐 이렇게 현란한 영어 단어 뭐 철자도 되게 긴 거 뭐 이런 걸 쓰는 거는 좀 아닌 거 아닌가.
오늘 한글날인데 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한글날만 이런 거 고민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이상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